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끄럽지만 제가 내 안에 연애가 산다라는 책을 내고 북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또는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천시 전 부시장 이창재 인사 올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소개해드리는 내 안에 연애가 산다라는 책은, 연애는 민물에서 태어나 한두 살이 되면 자기가 태어난 모천을 떠나 정원의 꿈을 꿈고 저 멀리 바다로 나아가 험한 파도를 만나고 모험과 도전 속에 성장하고 다양한 경험을 한 후 4살, 5살이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수만 킬로를 헤엄쳐 모천으로 돌아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고향의 강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러한 연애의 삶이 제가 걸어온 길과 저는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 제목을 내 안에 연애가 산다로 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책 속에서 어린 시절 성장 과정과 30년간 중앙부처와 지역에서 공직생활 등 저의 삶의 여정과 김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저는 김천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니고 성장하여 91년 김천시에서 공직에 첫 발을 내딛고 5년간 근무한 후 연어처럼 정원의 꿈을 안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 국제대회인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중앙무대에서 20년간 정관계 인사와 기업인들을 만나고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인의 마인드도 체득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 가슴 속에는 항상 내 고향 김천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꿈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김천과 시민들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연어처럼 내 고향 김천으로 돌아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큰 바다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내 고향 김천, 제 모천의 자갈밭에 풀어놓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현재 코로나19가 2년 넘게 우리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물론 우리 김천의 경제도 침체에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시로 시내 식당들과 재래시장을 이용하곤 합니다. 불과 오후 6시도 안 돼서 손님이 없는 식당들은 하나 둘 문을 닫고 인건비를 건지기는 고사하고 월세도 내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수시로 택시도 자주 이용합니다. 기사님들은 손님이 없다며 울상입니다. 이렇듯 영세 상봉이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절망적이며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김천은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누넘을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에 한 발 앞서 미리 계획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김천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 이창재를 김천 시민 여러분께 내 안에 연어가 산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이창재가 살아온 길을 상세히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선거법에 따라 이 자리에서 미래 김천의 비전을 자세히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람이 바뀌면 김천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젊고 혁신적인 김천, 시민과 소통하는 김천, 나아가 다 함께 잘 사는 김천, 고향을 떠난 청년들과 출향인들이 돌아오고 싶은 김천을 만들고 싶은 바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저를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 코로나19로 힘드시고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머리 숙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한 콘서트입니다. 행사 끝까지 다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기다리셨던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창재 작가님과 좀 더 깊이 있고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고요. 마스크는 지금 저희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거리 두기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 잠깐 작가님의 이야기를 만나보셨는데 여러분 어떤 걸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굉장히 거대하고 특별한 지혜나 이론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소중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놓치기 쉬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가 서려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해법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님, 책 제목이 내 안에 연어가 산답니다. 누구나 이 제목만 들어도 이게 어떤 내용이겠거니 어느 정도의 메시지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목이긴 한데 책 내용 중에 연어와 작가님이 삶이 닮아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 점이 참 궁금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김천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 다음에 91년도에 김천에서 공직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더 큰 꿈을 위해 경상북도 도청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또 97년도에 내무부 중앙부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20년간 근무를 하고 다시 17년도에 경상북도 도청으로 와서 감사관을 하고 21년도에 김천부시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저는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도 항상 고향 김천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김천은 연어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이 연어를 닮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연어에 대한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 와 있는 지금이 제가 굉장히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쉽지 않은 선택과 도전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신 그 작가님이신데 김천으로 이렇게 딱 돌아오셔서
굉장히 이제 표정이 좋으시고 더 기쁘다라는 그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잠시 후 얘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작가님께서 책에 적으신 내용 중에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 업무를 하게 된 경험이 아주 큰 도움이 되셨다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행정 성과를 좀 거두셨는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97년도에 내무부로 전입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방 개보세를 담당하는, 전국의 재정을 담당하는 개보세 가서 근무를 하면서 전국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였고,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조직원의 파견을 가서 월드컵 상을 이룬 데 기여를 했습니다. 이외에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그런 기회를 가졌었고, 특히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에서 근무할 때는 기업체 현장을 방문해서 기업체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그런 보람된 일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그런 경험들을 쌓은 것들이 저에게는 지금 살아가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셨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작가님의 두 다리와 또 확고한 의지가 여러 성과를 내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신다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토크 콘서트에 특별히 또 패널로 선택이 되신 김기권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이제 참여하시기 전에 작가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앞으로 이제 퇴직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 남은 기간이 그래도 꽃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명퇴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 이것도 제2의 인생을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참 가시밭길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택했을까? 저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제일 궁금하고 또 듣고 싶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공직이 한 3년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중앙부처에 근무할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향 김천을 위해서 뭔가 뜻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김천에 대한 시민에 대한 은혜에 보답을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남아있는 그런 꽃길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가시밭길을 택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좀 젊었을 때, 패기가 있을 때 우리 고향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고심을 끝에 그렇게 제가 고향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고심 전에 엄청난 노력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래도 가시밭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꽃길을 놔두고 가시밭길을 이제 선택을 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의 반대도 사실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나 주변 분들의 뭐 반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항상 도전의 연속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도전을 하고 있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항상 리스크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현재 머물 수밖에 없고 발전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변에서 저의 결정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고 만류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만류도 있었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시민들이라든지 김천시를 위해서 제가 은혜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용기와 젊음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패널로 함께 하신 김기권님께서 작가님께 궁금하신 게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코로나19 팬데믹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른들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특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은
또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창재 전 부시장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희망 있고 또 꿈이 있는 그런 좀 좋은 말씀이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김천 부시장으로 와서 있으면서 코로나 업무를 대응을 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대미문에 이런 팬데믹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 젊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취업이라든지 경제 활동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젊은 분들이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꽃길을 놔두고 이렇게 가시밭길 모은 길을 택해서 도전을 하듯이 젊은 분들이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이겨내고 도전한다면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제가 조금이라도 저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께서 조금 느끼시고, 어렵지만 이 난국을 해결해 나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또 결혼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김천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대 용기를 잃지 마시고 저처럼 도전을 하시면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우리 청년들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워낙에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럴수록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너무 경기도 얼어붙어 있고 취업난 등으로 해서 청년들이 또 위축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창재 작가님의 책을 읽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귀감을 삼아서 무엇이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토크 콘서트 시작하면서 유튜브로 함께 하신 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미리 좀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그 질문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질문이 올라왔습니다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한 2가지 질문 정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작가님께서 다시 김천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이 어떠셨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91년도에 공직 생활을 하고 경상북도와 중앙부처에 가서 서울에서 20년간 생활하고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서울과 김천 거리가 지금은 가깝지만 그 당시 멉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림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님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고향 김천이 항상 그리웠고, 언젠가는 제가 고향에 가서 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동네 선후배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렵게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시작했던 데에서 3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이 많다, 행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에 왔을 때 정말 감사하고 시민들께 또 김천시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제가 느꼈고, 고향 발전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계기로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거 고향 김천이 우리 작가님의 가슴속 열정을 한 번 더 끓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님께서 이 다양한 인연을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어볼까요? 예. 공직생활 30년 하면서 제가 김천에서 또 경상북도에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근무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국의 공무원들을 만나고 또 정관계 인사들도 만나게 되고, 또 월드컵 때는 전 부처에 있는 그런 직원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은 그때 만났던 분들과 또 제 주변에 계시는 친구분들, 형제분들, 그런 많은 분들과 인연이 아마 오늘의 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항상 그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소중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그 작가님께서 나 하나만 생각을 했다면 이런 변화와 도전이 있을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누군가 그리고 우리 사회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생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우리 작가님의 움직임에 응원과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크 콘서트를 좀 시간이 한정적인 관계로 조금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하신 두 분 어떠셨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로 함께 하신 김기권님, 네, 어떠셨어요? 특히 연어의 삶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도 그렇고 또 모든 분들이 아마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참 많은 교훈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도전 정신, 또 희생 정신, 섬김의 정신, 이것이 저와 또 가정과 또 모든 세상에 이것이 적용될 때에 참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또 세상이 사회가 아름답고 밝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특히 많이 가져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기권님 오늘 참석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창재 작가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갖게 돼서 사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은 부족하지만 이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이 책 덕분에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귀하신 분들을 오늘 많이 만났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남을 것이고, 또 이렇게 주어진 인연들을 간직하고, 또한 이런 기분으로 계속 살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같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창재 작가님,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내 안에 연어가 산다, 이창재 작가와의 만남 토크 콘서트. 오늘 이 시간이 함께 하신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울림과 메시지로 전해질 수 있었길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온 오프라인으로 오늘 특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 안에 연어가 산다, 우리 이창재 작가와의 만남 토크 콘서트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